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몸캠 피싱에 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최근 현직 검사가 몸캠 피싱 범죄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뜯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어떤 범죄길래 검사도 속아 넘어가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요. 검사도 당할 정도면은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몸캠 피싱이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몸캠과 피싱을 합성해서 나온 말이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네. 몸캠은 신체 사진을 뜻하는 거고요. 피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보이스 피싱 하는 말,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위장 메일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이버 범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이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해서 이를 촬영한 뒤에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범죄 행위군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친밀성과 신뢰감을 갖게 하고 네. 서로 신체를 노출하자고 제안한 뒤 이를 촬영해서 피해자의 동료나 지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요구한 돈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그 현직 검사도 피해를 당한 걸 보면 피해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몸캠 피싱 범죄 건수가 지난해 4,314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400여 건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몸캠 피싱 피해자 모임, 즉 일명 몸피모 카페 운영자에 따르면요. 매일 10건 정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캠 피싱을 피해는 해마다 느는 추세인데 2년 전인 2011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피해자가 2년 새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이런 몸캠 피싱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도 일정 정도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국내외 피해 사례를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의 상당한 정보를 갖고 사전에 접근을 하고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의 상당한 정보를 갖는다.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SNS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모르게 어플을 깔리도록 해서 피해자의 직업이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도구로 이용됩니다. 네. 세 번째는 실제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위장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사진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유도하거나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제의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녹화해서 협박하는 방법입니다. 예. 보면 이제 처음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도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간에 이제 친밀감을 먼저 갖게 한 뒤에 예. 이제 몸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공감할 만한 대화를 진행하는 애비 단계를 밟는 것도 몸캠 피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을 갖는 행동을 보이면은 본격적인 신체 노출을 위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그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몸캠 피싱 범죄가 노출돼 있다는 게 좀 더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캠 피싱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실제 청소년의 몸캠 피싱은 현재 가장 늘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라는 점도 범죄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이런 그 몸캠 피싱이 국제적인 조직 범죄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보시피싱 조직들 일부가 몸캠 사기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 영화 보이스처럼 자의반 타의반 중국으로 취업한 한국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 조직을 포함한 국제 범죄 조직들이 제3국에 거점을 두고 내지는 국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도 몸캠 범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몸캠 피싱의 범죄가 증가하고 또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이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발달을 한다거나 예. 또는 AI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좀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요. 최근에 번역기가 발달하면서 몸캠 범죄 증가를 촉진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내국인을 상대했다면 이제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이 외국인인지 내국인 행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번역기로 인해서 범죄의 기회와 대상은 더욱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범죄도 점차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스마트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 수 없는 사이트로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사이트요. 네. 두 번째는 채팅방에서 낯선 이성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아예 대화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파일이나 어플 아무렇게나 뭐 다운받아서는 안 되고요.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이트에 또 클릭을 하는 것도 절대 불가하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몸캠 피싱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했다면은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돈을 준다고 해서 협박범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오히려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영상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계속 협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요.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을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 파일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던 각종 계정은 탈퇴한 후 새롭게 개설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전부를 바꿔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은 몸캠 피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